저도 맘 같아선 골프채 들고 가서 때려 부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고 그냥 유야무야 딜러도 사과하고 센터장이라는 사람도 전화 사과하고 그러고 끝났어요. 참. This is a shakedown. Order up that beat just like it's takeout. Show me you got soul inside those new shoes, and you can rock and roll with an attitude. So good, so fresh, just the way you like it. Just the way you like it. You're the new MC, you got the remix. 안녕하세요, 서우토만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목재상을 하고 있는 36살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주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다이나믹 디젤 모델이고요. 차량가액 같은 경우는 1억 4,100만원 정도 가량이고요. 근데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레인지로버 자체가 할인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재구매 할인 포함해서 한 1,200만원 정도 받고, 출고하기 전에 정식 센터에서 전동 사이드 스텝이라고 발판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장착하고 해서 50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해서 1억 3,400만원 정도에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신 지는 얼마나 된 거죠? 3년 정도 딱 되었고요. 키로수는 지금 6만 키로 정확히 딱 찍었습니다. 연 2만 키로 정도씩은 주행하신 거네요. 그러면 금액 얘기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출고는 개인사업자 리스로 해서 출고를 했고요. 1억 선수금 넣고 나머지는 36개월로 해가지고 월 납입금 15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지금 제 나이 기준에서 130만원 정도 가량 나오고 있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가 9km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뭐 8km, 9km 그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해도. 고속으로 주행하면 몇 가지 나올까요? 사실 제가 뭐 연비를 따로 체크하면서 다니진 않아가지고요. 고속 주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많이 늘어난 걸 봤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꾸준히 한 8, 9km?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 하나만큼은 정말 우스갯소리로들 다들 뭐 구름 위를 떠다니는 승차감이라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구름 위를 떠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승차감이 있으니까 다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좋다, 뭐 이건 네. 정말 대표적인 장점인데 네. 특정 차량이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구 차인 링컨 에비에이터, 그것도 똑같이 승차감이 많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두 대 다 에어서스가 다 들어있고 하지만 확실히 그 차보다는 이 차가 SUV 특유의 그 뒤뚱뒤뚱거림이라고 하잖아요. 에비에이터 탔을 때는 뭐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할 때 그런 좀 뒤뚱뒤뚱거림이 느껴졌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포츠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없습니다. 같은 에어서스인데도 확실히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는군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장점 승차감이었고, 두 번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실내 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는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 탔을 때 지금 제 차량에 되어 있는 색깔이 탄시트라고 하거든요. 거의 레인지로버의 뭐 시그니처 컬러 개념인 건데, 타면은 차가 너무 고급스럽다, 뭐 이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쓰잘데기 없는 기술이긴 한데 네. 모션 제스처라고 해가지고요. 네. 손을 이렇게 하면은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제스처만으로 선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열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오. 손짓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열립니다. 이 모션 제스처는 그러면 이 썬루프에 한해서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끝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기능.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제 차량이 지금 디젤 모델인데요. 디젤 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 차도 그렇고 BMW 디젤 이런 걸 지금 3년, 4년째 타고 있는데 엔진 소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이 렌지로버 차량은 확실히 제가 따로 뭐 디젤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타시는 분들이 다 가솔린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타셨는데 처음에 타실 때와 지금 탈 때와 달라진 게 있나요? 좀 심해졌다든지.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다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뭐 커졌다 이런 느낌은 저는 전혀 받지는 않습니다.
6만 킬로 정도 타셨는데도. 네, 지금 6만 킬로 딱 정확히 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이름에 스포츠가 들어가잖아요. 네. 스포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전 차량이 네.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탔는데요. 그 차량을 탈 때는 뭐 고속에서도 그렇고 가속을 할 때 가속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많이 받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잖아요. 네. 추월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냥 저 멀리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면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고 공차 중량이 2.4톤 정도 되는 걸로 아이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첩합니다. 차 자체가. 오, 그래요. 무게만 봤을 때는 정말 둔해 보일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름대로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장점인지 제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장점이라서 뭐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레인지로버의 다른 차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타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장고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센터에 굉장히 자주 들어갔는데요. 네. 센터에 있는 어드바이저랑 좀 친해지고 담당하는 딜러가 얘기를 잘 해주니까 대차로 이거보다 상위 트림인 보그라든지 보그 롱바디, 제규어 F페이스, XJ, 벨라 이런 차들을 전부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차를 샀는데 다양한 차를 살 수 있다. 네, 제가 느끼기엔 장점이었으니까 저는 좋았거든요. 다 타볼 수 있으니까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을 장점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차주님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갔거든요.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어마어마한 감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딱 끝나서 리스가 다음 차를 예약을 해놓은 게 이제 3월달에 나올 예정이라 판매하려고 인증중고에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수산시장 고도 마냥 딱 반토막입니다. 차값이 거의 리스다 보니까 이자도 있고 해서 네. 총 총 납입 금액으로 따졌을 때 1억 5천이 좀 넘는데요. 7,500 정도 7,500 정도? F타입 차주분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은 가격에 대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님도 바뀌고 하면서 예전같이 차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진 않고 있는 것만 팔자라는 뭐 이런 방침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도 개선하고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해도 재고차는 항상 쌓여 있었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일주일 만에 차가 나왔으니까요. 제 차도 일주일 만에 받았던 거거든요. 계약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할인 자체가 누구는 500만 원 받았네, 누구는 1000만 원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중고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 카이엔만 보더라도 3년 뛴 한 6만 정도 뛴 차량들이 1억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살짝 현타가 졌겠어요. 네. 사실 이 차를 살 때 고민을 같이 했던 차종인데 6개월이 걸려서 이건 일주일 만에 나오니까 이 차를 선택한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런 거 볼 때 정말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한 감각 첫 번째 단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장고장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차는 출고한 바로 다음날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500만 원 쓴 다음 날. 네, 그쵸. 사설에서 하면은 한 200만 원이면 하던데 정식으로 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저도 굳이 정식으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다음날 전동 사이드 스텝이 아예 먹통이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나와 있는 그 채로 다시 센터 들어가서 세팅 다 초기화 해갖고 다시 차를 받았고요. 제 차는 뭐 모든 장고장의 총 집합이었거든요. 주차할 때마다 뭐 10번을 하면 두세 번은 뭐 화면이 안 들어오는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주차 센서도 안 울리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뭐 내려서 이렇게 누가 뒤에 오라이 봐줘야 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감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도 늘었고 주차 자체를 네. 2019년 당시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차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 되자마자 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레인지로버에서는 인컨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컨트롤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거를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아예 바뀐 거거든요. 이 자체가 다 먹통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어요. 차에서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에어컨도 못 틀고 라디오도 안 나오고 네. 노래도 들을 수 없고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차가. 네. 7, 80년대 차량도 아니고 운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돈을 주고 이 차를 사는 게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출고했던 그 19년에 여름에 3일을 에어컨을 못 틀고 차를 탔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뭐 갖고 들어가서 세팅을 다시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서비스 센터 들어가는 차다 뭐 길가에서 보이면 정말로 그 말이 농담이 아닌 진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정말 진짜 진담이었어요. 한여름에 이렇게 레인지로버 창문 열고 다니잖아요. 네. 시선을 즐기려고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에어컨이 안 돼서 여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버튼을
눌러도 안 버튼이 네. 안 먹히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틀겠어요 차에. 그래서 진짜 저는 3일 동안 창문 열고 다녔고요. 랜드로버 코리아에서도 하는 얘기가 업데이트된 개선품이 나올 거다, 좀만 기다려달라 했었거든요. 1년 반 타면서 한 30번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이야, 네. 진짜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들어갔으니까요. 그 후에 이제 좀 제대로 된 그 인컨트롤 업데이트가 나온 건지,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이렇게 크게 먹통이 되거나 이런 건 없고, 가끔 다행이네요. 가다가 이제 블루투스 연결 안 되는 정도랑 후방 카메라 안 나오는 뭐 네. 그런 거는 원래 그렇게 타는 거니까 뭐 다들 뭐 영국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센터를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갈 정도로 장고정이 심했었다.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이 레인지로버라든지 랜드로버사 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시고 계신 거죠? 다들 그렇게 겪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개선이 돼서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이 지금 그냥 우습게 얘기한 거지 실제 그 상황이 오면은 엄청 화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브레이크 고질병이 좀 있어요. ABS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빙판길이나 이런 데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에 잡아주는 그 퉁퉁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드득드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차를 처음 샀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한 4만 킬로 정도,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 느낌이 계속 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딸깍딸깍거리는 듯한 느낌이. 그걸로 해서 센터에다가 예약을 잡았더니 센터 직원들은 자기는 못 느끼겠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왜 못 느끼냐 해서 제가 직접 차를 끌고 들어갔거든요. 네. 같이 동승을 하면서 타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 차는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4만 킬로를 타면서 이걸 못 느끼다가, 그리고 또 이 브레이크라는 거는 사실 안전하고 제일 연관된 거잖아요. 그쵸. 우리 차가 원래 이렇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나마 고객님 차는 드득거림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 있던 대차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레인지로버 차를 태워주더라고요. 이걸 한번 타보시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 그러는데 더 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고객의 입장이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주던 브레이크를 갈아주던 이런 걸 다 갈아줘야 되지 않겠냐, 필요하지 않냐 했더니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갈아도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갈아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드득거리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이 조금 그렇네요. 조치를 취하는 거라기보다 걱정을 안 하게끔 설명이라도 더 덧붙여서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대응하는 방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센터에 갑질 아닌 갑질에 있거든요. 제가 차량 출고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인데 키로수도 그때는 많이 타지 않았었던 상태였었어요. 4,000km 정도 탄 차량을, 그때 이제 라디오가 계속 안 나왔거든요.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아예 먹통이어서 점검을 보냈어요, 서울로. 분명히 제가 차 갖고 갈 때는 키로수가 4,000km였는데 갔다 왔는데 한 4,200km로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170km 가량 정도를 더 탔어요, 차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센터에다 전화를 했죠. 저한테는 새 차니까요. 사실 3개월밖에 안 된 새 차였고 진짜 아끼는 차인데, 아니 뭘 했길래 차가 키로수가 어떻게 200km나 늘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인컨트롤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네가 시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아니 도대체 어떻게 테스트 주행을 하면 200km나 할 수 있냐.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딜러한테도 화를 냈었고, 아는 지인 뭐 딜러 하는 분들한테랑 물어보고 했지만 다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랙박스를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봤더니 블랙박스가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와, 삭제까지 해놨어.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센터 직원들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바보인 게, 레인지로버는 인컨트롤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플을 보면 차량에 관한 정보가 모든 게 다 나와요. 하다못해 어플로 원격 시동도 걸 수가 있고, 차량 뭐 열림 잠김, 뭐 내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차 놓고 와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주행거리, 내 차가 어딜 다녀왔는지까지가 정말 상세하게 다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그거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네. 그거를 켜서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제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네, 자기네 점심 먹으러 갔다 오고 국밥집 앞에 차가 서 있고, 너무 화가 났던 게 서비스 센터가 이 서울 강서에 있어요. 거기가 이런 걸 잘 봐준다고 해서 원래는 제가 인천에 있어서 인천 서비스로 보냈는데 사실 글로 제가 보낸 거거든요, 차를. 근데 테스트 주행을 강서구에 있는데 올림픽대로 끝에서 끝까지 타더라고요. 강서구 처음 시작하는 데서 강동구까지 무슨 고객차 타고 자기네들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나들이 갔다 온 것처럼? 네, 정말 그냥 나들이를 갔다 왔더라고요. 아니 이 업데이트 하나 하고 오디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테스트 주행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이제 전화해서 따지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더라고요. 와.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뭐 당신들한테 뭐 조치를 해달라 이건 아니지만 고객차를 자기네들 차마냥 밥 먹으러 다니고 100번 양보해서 밥 먹으러 간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 정도면 남의 차에서 뭐 한 거 아니냐고. 그쵸. 어떻게 올림픽대로를 끝에서 끝을 타고 다니냐. 당신들이 테스트 주행을 좀 길게 한 것 같다고 그 담당 어드바이저가 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2차 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서비스 센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사실 이 전차 이보크 탈 때는 서비스 센터 들어갈 일이 엔진 오일 갈 때 빼고는 없었거든요. 탱크 아닌 탱크를 뽑아서 너무 편안하게 탔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했었던 건데 차를 사면서도 제 마음도 그랬어요. 아 나는 아니겠지. 그때 정말 이 차가 이슈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주차하는데 센서가 안 들어서 깨져서 뭐 골프채로 때려 부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한참 그랬었을 시기였으니까 저도 맘 같아서는 골프채 들고 가서 때려 부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고 그냥 유야무야 딜러도 사과하고 센터장이라는 사람도 전화 사과하고 그러고 끝났어요.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서비스 네. 센터의 갑질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끝이니까요. 네, 그쪽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악소문 아닌 악소문이 더 많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레인지로버 그러네요. 차량들 자체가요. 진짜 충격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디젤 차량들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엔진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게 대부분 증상 자체가 DPF라고 해서 배기 필터 있잖아요. 그게 막혀서 나는 증상이더라고요. 저는 시내 주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짧게 타고 고속을 못 밟는 차들은 엔진 경고등이 계속 뜹니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조치도 자기네들이 고속도로 타가지고 세게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털어줘야 된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고속주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은 안 뜰 거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참 기똥차입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터보렉이 굉장히 있습니다. 타면 탈수록 엑셀을 밟으면 차가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많이 타기도 탔지만 터보렉 자체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오래 타면 탈수록 반응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군요. 네네. 차량 헤어질 때가 된 것 같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다들 똑같으셨습니다. 카이엔 사지 왜 이거 샀냐? 포르쉐를 사지 네. 왜 이걸 샀냐? 아니면 뭐 남자는 삼시창 아니냐? 르반떼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구매한 이유는 뭐 앞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재구매 할인도 좋았고 그 할인이 되게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차를 샀는데 그리고 또 이보크를 타면서 장고장이 정말 없었고 당연히 또 이보크 때처럼 되게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보크 때 고생 안 했던 보장이라던가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몰려받은 기분이라 차한테 배신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그러면 카이엔 살 걸 차주님께서도 후회를 하셨군요. 카이엔이 그때 당시에 6개월이면 나왔는데 6개월을 더 이보크를 타다가 카이엔을 살 거라고 정말 후회 중입니다. 후회한 점까지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들어볼게요. 중고로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이왕이면 이 차가 에어소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증이 이제 살아있는 인증중고 이런 데서 구매를 해서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에어소스라는 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터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터졌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증 살아있는 걸로 구매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참고해야 될 거 혹시 없으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을 구매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전 차량이 이보크였고 그리고 이 차량들 자체가 차를 되게 좋아하신다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레인지로버 스포츠인지 벨란지 보그인지 이보크인지 크게들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 특성상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 크게 이렇게 티가 안 나는 차량을 고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선택하게 됐고 뭐 일례로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차 타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차가 좀 커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바꾸신지 모르고 얘기하시길래 그냥 저도 장난으로 500만 원 주고 리모델링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다는 얘기가 정말 리모델링 한 줄 아시고 아유 리모델링을 뭐하러 하냐고 네. 돈 아깝게 젊은 애들은 역시 돈지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세단 같은 SUV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단 같은 SUV다. 어떤 의미죠? 정말 세단처럼 편안하고요. 차가. 그리고 뭐 가족끼리 이렇게 타기에도 정말 좋고요. 뒷좌석에 아이가 타도 굉장히 편해하고 그리고 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개방감도 좋아서 아이가 밖에 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혼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도 스포츠성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세단 같은 SUV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 까기만 했는데요. 이 차를 레인지로버 타는 사람들은 돌고 돌아 뭐 레인지로버를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슈는 많아요. 장고장도 그렇고 정말 이 차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에 대한 이슈는 많은데 그만큼 매력은 있는 차예요. 다들 레인지로버 스포츠 다음에 보그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보그를 뭐 몇 번을 대차를 받아서 타보긴 했는데요. 그 금액대에 그만한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고장을 너무 많이 느껴서 다시는 안 쳐다보긴 하겠지만 차에게 받을 수 있는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았다. 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포르쉐 사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포르쉐를 샀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